9월 18일 국내 야구와 일본 야구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야구 5경기 있고 KT랑 LG 경기가 더블헤더입니다. 그래서 3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어제 또 제가 하나 마헨이랑 요코하마 승으로 먹었죠. 지금 주간은 거의 다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9월 15, 16, 17 3일 연속 맞췄죠. 15일 날은 올킬, 16일은 하나만 몰빵에서도 올킬 했고, 어제는 요코하마가 일반 승만해서 요코하마 일반 승만 걸렸습니다. 자, 오늘은 다 맞출 수 있길 기원합니다. 두산이랑 키움 경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은 로그 나오고 키움은 하영민 나와요. 로그는 지금 두산에서 제일 안정적인 투수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로그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4연승 중이고 2달째 패가 없어요. 꾸준하게 5이닝 이상씩은 던져주고 있고, 키움전에서도 2번 연속으로 지금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해주고 있습니다. 7이닝 1실점, 7이닝 2실점 이렇게 던져줬고 1승 1패입니다. 상당히 좋죠. 그냥 승운이 안 따라서 한번 졌고, 하영민은 최근 4경기에서 3연패 중이에요. 17이닝 4경기 17이닝 동안 17실점 했습니다. 그 4경기 안에 한 번 잘 던진 적이 있습니다. 5와 3분의 2이닝 동안 무실점, 삼성전에 한 번 잘 던진 적이 있고, 그 경기 빼버리면 11이닝 동안 17점 준 거예요. 더 안 좋아지는데, 어쨌든 올 시즌 커리어 이닝 수로 봤을 때는 커리어 하이 같아요. 방어율은 조금 높아도 어쨌든 6이닝 5이닝 6이닝 3점 정도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주고 있습니다. 건실하게 던진다고 볼 수 있고, 크게 특색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산전에 13.1이닝 동안 3자책점, 얘도 좋아요. 2번 연속으로 퀄스 해줬고 1승, 그리고 한 번은 노 디시전. 상승률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두산은 정수빈, 김재환 이런 다 내렸어요. 남아있는 선수가 강승호랑 용병이랑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방망이 점수 내기 힘든 상태로 지금 7연패 중이긴 한데, 선발로 비교해보면 하영민보다 확실히 로우가 앞서고, 로우가 또 좌투수인데 또 키움이 상위 타선이 전부 다 또 좌타자예요. 제가 잘 치고 있는 박주용도 좌타자고, 이주영, 송성문 전부 다 좌타자라서 타격 상성은 두산이 앞서는 건 확실합니다. 이 경기는 키움이 이기면 수입인데 아무리 두산이 지금 1.5군 2군이라고 하더라도 선발투에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산이 좀 유리하지 않나. 7연패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못 끊으면 얘들 시즌 끝날 때까지 계속 칠 것 같습니다. 두산이 연패를 깨는 경기가 될 거고, 언더오버는 키움도 점수 많이 못 낼 거고, 두산도 지금 7타자들이 크게 없어서 잠실이기도 하고 기준점이 낮긴 하지만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다 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NC와 삼성 경기, NC는 구창모 나오고 삼성은 후라도 나와요. 후라도야 꾸준하게 항상 꾸준하게 던져주는 투수고, 최근 2경기 연속으로 7이닝 던져주고 있습니다. 2번 다 QS 해줬고, 8경기 연속으로 5이닝 이상, 점수를 많이 주든 적게 주든 8경기 연속으로 5이닝 이상 던져주고 있습니다. 또 NC전에 최근에 올 시즌에 24이닝 던졌는데 3실점밖에 안 했어요. 7이닝, 8이닝, 9이닝 이렇게 던졌어요. 3번 나와서 3번 다 전승. 엄청나죠? 그에 반해 구창모는 올 시즌 직전 경기에 첫 등판이었습니다. 직전 경기에 3이닝 동안 무실점 했는데 안타 4개나 맞았어요. 안타 4개, 삼진 2개 잡았다. 기아전이고 구창모가 몸만 건강하다면 항상 2점대 찍어줄 수 있는 투수임은 확실한데, 아직까지 구속이 올라오진 않았더라고요. 첫 번째 경기 제가 봤을 때 완벽하게 구속이 올라오진 않았고,
뭐 투수 비교해 보면 지금 현재로는 후라도가 좀 더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다만 타격 상성은 후라도가 삼성이 좀 불리해요. 구창모가 자투수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 삼성 전부 다 자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선발로 보면은 삼성이긴 한데 그 타격 상성으로 보면은 NC가 좀 더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NC 풀엔 쪽으로 근소하게 NC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NC 풀엔 추천드리고 기아와 이제 하나의 경기입니다. 기아는 올러 나오고 하나는 윤사는 나옵니다. 올러야 8월 초에 복귀하고 나서 그냥 한 평균 한 5에서 6이닝 사이에서 한 3실점 정도 꾸준하게 실점을 주는 그냥 선발로서 최소한의 몫은 하고 있는 그런 투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전에 올 시즌에 3번 나왔고 5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 그렇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3번 다 승패 없이 물러났고 윤산음은 불펜 투수고 뭐 하나 그 기아전에 0.1이닝밖에 안 던져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최근 3경기에서 1이닝, 1이닝, 2이닝 던졌는데 총 4이닝 동안 안타 하나 맞고 삼진 6개, 포볼 하나, 무자책점. 최근 3경기 4이닝 동안 뭐 표본이 작긴 하지만 상당히 좋아요. 언터처블한 모습이라서 그래서 오늘 선발 기회를 얻은 것 같은데 잘 던지면 한 5이닝에 던지겠죠. 예, 몇 년 전에도 얘가 선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첫 선발도 올 시즌 떨려가지고 터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죠? 근데 전 이 경기 하나가 이기면 수입적인 한데 올러가 뭐 깔끔하게 최근에 던져주질 못하고 있고 많이 던져봐야 6이닝 보고 있기 때문에 윤산음이가 최소한 3, 4이닝만 버텨주면 하나가 크게 불리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이 경기 또 하나 타선이 지금 미친 상태입니다. 지금 10경기에서 82점을 뽑았어요. 살짝 내려와서 82지 한 지지난 경기까지만 해도 거의 97, 98점까지 냈었습니다. 어쨌든 방망이가 완전히 살아나는 상태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 오버 기준을 오버로 보고 기아는 어제 경기로 해가지고 뭐 경기 터졌다고 보시면 돼요. 내일도 제가 봤을 때 살짝 태엽기가 있는 것 같고 내일은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 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팀 분위기 별로 안 좋을 겁니다. 김도영이가 시즌 초반부터 삐걱거릴 때부터 상태 안 좋았어요. 이의리도 뭐 복귀해가지고 보여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하나가 역배긴 하지만 선발에서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하나가 좀 더 유리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 프렌 쪽으로 추천드려요. 그리고 KT와 LG 더블헤더인데 요거 소영준과 치리노스 경기는 요 3시에 아주 좀 있으면 합니다. 소영준 이제 뭐 실전으로 불펜 피칭을 했어요. 한번 안 좋고 난 뒤에. 그래서 연습으로 불펜 피칭을 한 게 아니라 실전으로 나가서 1이닝 그거 던지고 난 뒤에 그때부터 완연하게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2경기 연속으로 펄스 해주고 있고 13이닝 동안 2승 챙기면서 2자책점 좋았죠. 그리고 치리노스도 최근 5연승 중입니다. 3경기 연속으로 QS 해주고 있고 뭐 선발은 비교해보면 비슷해요. 비슷하고 솔직히 말하면은 치리노스보다는 소영준이 세부지표는 더 좋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치리노스는 LG 타선을 상대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비교해보면 소영준이 올 시즌에는 더 좋은 투수가 맞고 다만 타격 상성은 확실히 LG 쪽이 좀 더 좋습니다. 다 자투수이기 때문에. 근데 소영준 올 시즌에 LG 상대로 6.1이닝 2실점 괜찮게 던졌고 시리노스도 KT 상대로 23이닝 5자책점 잘 던졌습니다. 그리고 직전 등판이 KT전이었어요. 시리노스가 6월 11일날 9월 11일날 6이닝 2실점 했습니다. 그럼 얼마 안 지나고 또 바로 보는 거죠. 그래서 다 비슷하다고 보는데 타격은 LG가 좀 더 괜찮은 것 같고 최근에 근데 KT도 점수 좀 잘 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 경기 더블 첫 경기이기도 해서 아마 이기는 팀이 확 이길 거예요. 이기는 팀이 일반승으로는 아닐 것 같고 한 2점 3점 차로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행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 저는 개인적으로 KT 승 봅니다. KT 승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딱 하나 이유 그거예요.
9월 11일 날 최인호수가 이미 한번 던졌어요. KT한테. 잘 던졌죠. 6이닝 2자책점. 근데 두 번 연속으로 잘 던지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선 조금 드물어요. 시간이 바로 다음 등판에 바로 두 번 연속으로 잘 던지는 거는. 이 경기는 뭐 KT가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KT와 LG 두 번째 경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1차전 기록 결과를 모르고 2차전을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살짝 어불성설이다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본 야구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야구. 자, 6경기 다 열릴 거고, 아마 야쿠르트랑 요미우리 경기는 저 비 때문에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전 이 경기는 따로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이 경기는 그냥 패스. 선발진만 정도만 확인하세요. 가고 싶으신 분들. 제가 선발은 여기 정리해놨죠. 선발은 뭐 다카시랑 모리타 나온다 요즘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아마 비와서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니치와 요코하마 경기. 어제 요코하마가 그저 찬스가 그렇게 많았었는데 점수를 못 내가지고 마행을 못하고 일반승만 해서 저도 하나밖에 안 걸렸습니다. 아깝죠. 어쨌든 걸렸으니까 다행이기도 하고, 주니치와 요코하마 와쿠이랑 이시대 나옵니다. 와쿠이는 나이가 좀 많아요. 86년생이고 이시다는 02년생, 이제 2년차 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 와쿠이는 복귀한 지 지금 2경기째인데 2경기 동안 복귀해서 9.2이닝 동안 8점 줬어요. 2패. 상태 되게 안 좋아요. 구위가 확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 다만 뭐 요코하마전에 올 시즌에 6이닝 3실점 펄스 했는데 1패. 안타 8개나 맞았습니다. 그래서 뭐 썩 좋다고 볼 수도 없고 그냥 그럭저럭 막았다 보시면 되고, 이시다는 주니치 상대로 25.1이닝 동안 8자책점 2승 1패. 저기에 완봉승이 한번 끼워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시다가 02년생이고 2년차긴 한데 지금 9경기째 승이 없습니다. 4연패 중이고, 이제 오늘 못 이기면은 이제 10경기째 승이 없는데, 최근에 이시다가 상당히 페이스가 좋아요. 4연 QS입니다. 4연 4번 연속으로 퀄리티 스타트 해주고 있고, 3번 연속으로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까지 해주고 있어요. 7이닝 2실점 이하. 잘 던지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얘가 투구에 조금 눈이 뜬 그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이닝을 먹어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 선발 비교했을 때 와쿠이보다는 이시다가 좀 많이 앞선다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주니치 방망이가 너무 안 터져요. 선발진도 조금 빠진 선수들이 좀 많고, 10경기에 23점 심각하죠. 요코하마는 그에 반해서 뭐 한 경기당 3, 4점씩은 뽑으니까 아무래도 이 경기는 요코하마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요코하마 쓴 추천드리고, 히로시마와 한신. 히로시마는 다카 나오고 한신은 오타케 나옵니다. 다카는 한신전에 올 시즌 던진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오타케는 많이 나왔습니다. 37.1이닝 6번 나왔고, 37.1이닝 동안 방어율 2.65 6번 나와서 5승 1패. 방어율에 비해서 승수를 잘 챙겼습니다. 잘 챙겼고, 뭐 직전 경기 오타케가 또 요코하마전에서 완봉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로시마전은 좀 못 던져도 승을 챙기는 경우가 좀 많고, 다카 또한 그렇게 난타당하는 그런 투수는 아니에요. 지금 얼마 던지진 않았지만 크게 무너진 경기는 없습니다. 웬만큼 던져준다 보시면 되고, 한신이 또 자투수 공을 또 그렇게 또 잘 공략하지도 못합니다. 이 경기 뭐 서로 점수 얼마 못 내고 지루한 그냥 투수전 될 것 같아요. 언더 쪽으로 추천드려요. 자, 다음이 세이브와 오릭스 경기입니다. 세이브는 이마이 나오고 오릭스는 야마시타 나와요. 이마이는 얘가 2경기 연속으로 완봉승 한 후에 직전 경기에서 2이닝 3실점하고 퀵후쿠 당했습니다. 이제 후유증 왔던 거죠. 근데 얘는 승리 투수가 되려면 완봉이나 최소 8회 무실점 이 정도 해줘야 돼요. 8이닝 1실점하면 배전됩니다. 좀 불쌍한 투수예요. 방울 1.67인데. 얘만 나오면 방망이가 잘 안 터지고, 얘가 나와가지고
방망이가 많이 터지는 날은 직전 경기에 이마이도 터졌어요. 조금 아다리가 안 맞는다 그래 보시면 되고, 최근에 또 세이브 4연패 중이고, 오릭스 상대로 뭐 이마이 괜찮습니다. 35이닝 동안 방어율 2.05인데 5번 나와서 올 시즌에 승 없이 2패입니다. 2패. 직전 경기는 8이닝 동안 1실점 했는데 오릭스 전에 1실점 패전 투수 됐어요. 오릭스 전에는 올 시즌 승운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야마시타 얘는 올 시즌에 5이닝밖에 안 던졌는데 9위형 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5이닝 동안 삼진 11개 잡았어요. 얘는 작년에도 이닝 수보다 삼진 수가 많았어요. 일본의 이닝 수보다 삼진 수 많은 투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얘고, 1년 만에 복귀했는데 1년 만에 복귀한 거 치고 5이닝 2실점 삼진 11개, 다만 포볼은 4개, 제우가 아직 안 잡힌 모습이죠. 그래도 괜찮게 던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작년까지 세이브 전에 38이닝 던졌는데 방어율이 0.95예요. 0.95. 1이 안 됩니다. 엄청나게 강했고 6경기에서 4승 1패. 경기 감각은 조금 없지만 작년까지 세이브 전에 겁나게 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기 아마도 뭐 이마이도 크게 점수를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야마시타도 세이브 전에 겁나게 강하고, 최근에 세이브가 점수를 잘 내고 있는데 또 이마이가 나오면 또 아다리가 안 맞단 말이에요. 이걸 또 오버로 보긴 그렇고 아마도 언더도 뜰 것 같습니다. 이마이가 운이 없어요. 그리고 승패는 아무래도 그래도 이마이 나왔을 때 요거 연패를 깨지 못한다면 좀 연패가 더 길어질 거고, 야마시타가 아직까지는 포볼률이 있다는 걸 봐서 세이브가 한 1.2점 정도 내가지고 승리 투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마이가 세이브 승에 언더 추천드려요. 그리고 지바와 라쿠텐, 지바는 타네이치 나오고 라쿠텐은 기시 나옵니다. 자, 타네이치가 최근 8경기 연속으로 QS 엄청 잘하죠. 그리고 10경기 중에 8경기를 7이닝 이상 던져주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는 38.2이닝 동안 5자책점이에요. 방어율 1점대 초반이죠. 엄청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상대전도 나쁘지 않습니다. 17이닝 동안 4자책점. 점도 얼마 안 줬죠. 2점대 방어율. 근데 3번 나와서 2패만 기록하고 있고 승은 안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시, 얘는 나이가 좀 있습니다. 얘 84년생인가 그런데 아무래도 힘이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기시는 뭐 세이브 타선에도 얘가 최근 10경기 중에 세이브를 한 4번 만났는데, 세이브 타선 원래 안 좋잖아요. 세이브 타선에도 실점률이 좀 있습니다. 한 방어율 4점대, 5점대 정도밖에 안 돼요. 세이브 타선 저 정도면 다른 팀 타선한테 좀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바전에도 14.2이닝 동안 실점이 13점이에요. 한 경기에 몰아탄 게 아니라 골고루 점수 줬습니다. 3경기에서. 그래서 지바전에도 약하다라고 봤을 때, 여기는 최근에 타네이치가 분위기 좋고 기시가 힘이 좀 빠져있는 상태라면 뭐 라쿠텐이 3연승이라는 게 걸리긴 하지만 뭐 지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언더 오버는 양 투수 다 어느 정도 실점률이 있을 거라 보고 오버 쪽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소뱅과 니뽀넴, 이 경기 이제 1위 결정전이죠. 한 2게임 반인가 차이 나던데, 니뽀넴 입장에서 이 경기 무조건 이겨야지 경기수 차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훨씬 있는 팀은 니뽀넴이긴 하고, 선발 투수는 큰 차이는 안 나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제키도 직전 경기 털렸어요. 퀵쿠 당했어요. 지바 롯데전에 2이닝 2실점하고 바뀌었고, 니오넴전에는 올 시즌 2번 나와서 14이닝 2자책점 괜찮게 던졌고 1승 챙겨갔고, 기타야마는 올 시즌에 소뱅전에 35이닝 동안 9점 줬고 2.31, 완투수 한 번 있고 2승 1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야마는 3경기 연속으로 펄스 꾸준하게 던져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발은 큰 차이가 안 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만 타격 상성은 둘 다 좋아요. 니뽀넴도 우타자 위주인데 상대 자투수고,
소뱅은 좌타자 위주인데 상대 우투수고, 그래서 반대손 투수들을 만나기 때문에 웬만큼 점수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오버로 보고 있고, 승패는 니뽀넴이 소뱅과 지금 평균 득점이랑 평균 실점이 똑같아요. 근데 승률은 좀 차이가 납니다. 이거 피타고라스 승률에 대입해 보면 니포넴이 오늘 경기를 이김으로 해가지고 그 승률, 피타고라스 승률이 조금 수렴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피타고라스 승률 때문에 니포넴 쪽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11경기 다 했고, 질문 있으신가요? 추천 좀 누르시고, 참, 추천 누르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왜 이러십니까? 추천 좀 눌러보이소.